이 졸피뎀에 좀 중독된 분들이 있어요. 졸피뎀이 뭐냐면 이제 수면제인데 이것도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졸피뎀을 이제 한 알 먹으면 바로 잠이 드는데 이분은 이제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한 번에 뭐 6, 7알을 뭐 먹어야 이제 잠이 들 정도로 중독이 됐던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어쨌든 처방받아서 사야 되는데 그게 마약류 관리 시스템상 이 사람이 직전에 언제 어디서 어느 병원에서 몇 알을 처방받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처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지인의 어떤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도용을 해가지고 졸피뎀을 이제 처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결국엔 처벌을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처방을 받아야 돼서 하는 거면 본인이 아파서 그거를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먹으면 못 잔다는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졸피뎀을 처방받아서 복용한 것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했다는 그 부분의 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적법하게 처방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졸피뎀 투약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얘기 듣기로는 그 프로포폴에 중독이 돼가지고 한 달에 장내시경을 5번 하는 분이 계셔. 아, 그분 잠은 괜찮으세요? 큰일 나지. 그 정도. 큰일 나지. 장이 그냥 헐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네. 대마 수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마는 이제 화학 공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물 주고 뭐 온도만 맞추면 재배가 되니까 실제로 이제 재배하는 그런 사범들은 많이 잡혀오거든요. 실제 사례 중에는 군대 내에도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 부사관은 BOQ라고 하는 그 숙소에 대마 재배 시설을 마련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나다가 그거를 이제 재배해서 피우다가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네, 거죠? 현직 구사관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이제 대마를 갈아가지고 버터랑 섞어서 대마 버터를 만들어서 목용을 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신한 아내랑 함께 사는 집에서 뭐 1년 이상 대마를 뭐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 제주도 오피스텔에서는 20대 그 남녀 커플이 그 대마를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해서 판매해서 집에서 발견된 대마가 88g 정도, 시가 한 1,700만 원 상당의.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제주쌀 듬뿍 담은 대마 팔아. 제주산이라고 아마 거기 메뉴에는 원산지 표기하지 않을까요? 제주 또 이런 수사기관, 특히 경찰분들은 이제 정보원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약 그렇게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을 좀 알고 있는 정보원들과 이제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게 외국인 그런 밀집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다, 수사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경찰관이 수사 자금을 주면서 마약 사와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마약을 사와서 이제 단속이 됐어요. 그래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이거 나름 또 기업형이에요. 그 여자친구 집을 이제 같이 동거를 하면서 방 하나 전체를 이제 온실처럼. 이때 그 여자친구분도 그 입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마 재배 방조로 이제 입건이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대마는 이제 특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같은 방에 있으면 당연히 알 것 같아서 믿지 않았는데, 소변 모발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를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자친구한테는 진짜 한 대도 안 줬나 보다. 그렇죠. 네. 하나도 안 자기 줬다. 사람은 또 악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물어놓고 여자친구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정말 몰랐을까요? 근데 기소는 못했습니다. 소변 모발에서 대마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종결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런 그 제보되는 게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그게 남으니까 그 판매까지 한 사람이 잡혔어요. 잡고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더라고요. 왜 그래? 최악이다 진짜. 그 사람이 어린이집 2층 화분에다가 그 대마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매하다가 이제 적발이 됐어요. 와. 수사를 하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사건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집을 이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압수된 대마의 양은 상당히 소량인데 무슨 환풍기가 진짜 거의 뭐 이 정도 되는 환풍기를 그 8평 남짓한 오피스텔에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좀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의심이 들어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물론 뭐 증거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백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그 인정하는 뭐 두세 건의 판매만 이제 그 기소를 해서 처벌을 했고 잊어버렸어요. 저는 어느 날 한 2달 있다가 진정서가 하나 제 앞으로 이제 배달이 됐어요. 그 친구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지방에 어디 뭐 산속에 대마 밭을 이제 조성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서울로 가져와서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범죄 경력 조회를 해보니까 한 2주 전에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변사체 검식 기록을 받아보니까 이제 자살을 했던데 그 생각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서 그 진정이 아마 사실일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범죄 사실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그 열의를 가지고 아마 수사를 했더라면 혹시 그 친구의 인생이 좀 더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수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대마 자체로는 엄청나게 위험하고 막 중독성 있고 이거보다는 그 첫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되는 네. 거기 때문에 대마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너무 접하기 쉬우니까. 실제로 수사 때 만나보면 필로폰만 하는 사람은 또 잘 없어요. 필로폰 하는 사람이 대마하고 대마하는 사람이 필로폰을 할 정도로 이게 연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대마를 합법화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 인간이 적응하잖아요. 적응하는데 처음에 느꼈던 쾌감이 이제 평온한 상태 혹은 보통 보편적인 상태가 돼버리니까 다음에 더 센 거 필요한 건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상해의 마약을 이제 갈구하는 거 플러스 이제 다른 어떤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실무에서는 돈이 없다라고 하면 뭐 성관계를 대가로 여자분한테 필로폰 같은 걸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또 필로폰 투약자들이 그 여자분, 성관계할 여자분들을 찾는 그런 또 어플리케이션이 또 특정이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뭐 거의 뭐 필로폰 있는데 같이 할 사람 모집하는 글이 대부분일 정도로 거기서 이제 무상으로 이제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성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마약 수사기관에서 마약 단속하는 거 한번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친한 동생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여포에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그 EDM 같은 노래소리가 바로 우리 집에서 트는 것처럼 너무 크게 들려서 몇 번 이제 주민신고를 몇 번 이제 했었었나 봐요. 그 근처에서.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막 그 집 문을 두드리면서 내 딸이 지금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 안에서 지금 마약하고 있다고. 여기 지금 마약 소굴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경찰분들이 오시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겠지 했대요. 근데 경찰분들이 오셔도 이게 문을 부시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현장 압수수색 현장을 가보면 문 정말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그 방법이 가스 검침원이나 이제 택배 아니면 차 좀 빼주세요. 그 사전에 이제 그 사람 차량 조회를 해서 제가 한번 갔는데 수사관들이랑 같이 가봤는데 이제 뭐 차 좀 빼주세요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딱 직감하고 문을 바로 닫았어요. 귀를 대고 이렇게 해보니까 화장실에서 막 물 내려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래서 아마 약들을 버리지 않았을까. 근데 한 30분 후에 스스로 이제 문을 열어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정말 마약류가 하나도 발견 안 됐던 적도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는 뉴스 보니까 그 보일러 안에다가 마약을 가득 실어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네. 근데 이제 단속 하시는 분들이 미리 캐치를 하고 그거를 이제 택배 요원 그 택배 하시는 분들로 분장을 해서 그렇죠. 이제 택배 왔습니다 하니까 너무 신나게 이렇게 뛰어나와가지고 또 왔다 이러면서 마약 왔다 이렇게 해갖고 잡히는 장면이 뉴스에서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와 네. 이렇게 잡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약 사범들이 적발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제보입니다. 제보, 신고. 이게 누군가 투약자가 잡히면 자기한테 이제 물 준 사람들, 그러니까 필로폰 준 사람들을 이제 불고 이제 내리는 그런 걸 하면 이제 공적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공적 세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그 누군가 그 판매한 사람을 이제 불게 되면 쟤 배신자다. 쟤한테 마약 주면 쟤 금방 불어버린 사람이니까 마약 주지 말라.
사실 투약자들이 잡히면 잘 또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진심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마약 세계에서는 상선을 제보하는 사람한테 마약을 판매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마약을 안 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누군가를 제보하고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공적으로 이제 치부가 됐고 그 공적을 쌓아서 이제 선처를 받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이런 공적을 악용해서 그 던지기라는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텔레그램 마약방처럼 비대면으로 마약을 판매할 때 던지기가 나오고 또 상대방을 이제 무고 허위로 신고하는 용도로 던지기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적을 악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집에 이제 마약 던져놓고 저 사람 이제 마약 가지고 있고 나한테 팔았다. 그 집 압수수색 해보면 마약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서 허위 공적을 세우기도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리고 뭐 속칭 이제 생눈깔 뺀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무고 생눈깔 뺀다고. 변호사님 검찰 용어인가요? 아니 그 은어입니다. 마약의 은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 말을 어디까지 믿을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마약 수사 중에서 소변 모발 검사 들어보셨죠? 오, 네. 네.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 입장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소변 모발 검사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이 이제 필로폰 같은 경우를 이제 투약을 하게 되면 한 30분 이후부터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서 이제 초심자, 얼마 투약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한 뭐 3일에서 5일 정도 이제 소변에서 배출이 되고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정도까지 이제 그 검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에서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소변 채취일로부터 열흘 안에 이제 마약류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대마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하면 이제 뭐 4시간에서 8시간 이후에 소변으로 배출이 돼서 초심자의 경우에는 한 열흘, 그다음에 상습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까지 이제 그 검출이 되기 때문에 대마 소변 양성이 나왔다면 소변 채취일로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이제 대마를 흡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변 검사 실제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한 병원에서처럼 네. 3분의 1 정도 보시다가 아, 반 정도 채우세요. 약간 아. 이렇게 예, 종이컵에. 네, 종이컵에 보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을 하는 이 피해자들 중에는 화장실에 있는 그 변기물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서 봐요? 아니 그래가 혼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같이 들어. 같이 가죠. 네. 그 아예 그 바로 앞 칸에 들어가세요? 혹시 다른 걸 넣지는 않는지 이렇게 감시하는 방법으로 같이 이제 채취를 하죠. 사실 소변 제출을 거부하는 이제 피의자분들도 있지만 보통 압수수색 영장에는 소변 제출을 거부하면 인근의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주사기로 채취한다는 그런 기재를 뭐 써놓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으로 가서 고통스럽게 채취할 수 있다는 걸 좀 친절하게 안내하면 고통스럽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병원에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모바일 검사인데 몇 수 정도 뽑을 것 같으세요? 마약 검사 때? 한올 정도. 나도 한 올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그게 100수에서 300수 정도까지 뽑아요. 300수 정도까지 뽑아요. 그 정도 머리를 네. 그렇게 말고 네. 쥐어 뜯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땜통 아닌가요? 땜통. 그래서 이게 정말로 마음이 아픈데 그리고 막 그분이 머리숱이 더구나 잘 없는 분이면 그거를 백수에서 그러니까 마약 검사하는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로폰 대마만 하면 200수인데 거기에 다른 뭐 마약까지 추가하면 더 실효가 많이 근데 그거를 꼭 뽑아야 돼요? 커트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겨로 해결을 하는. 겨나 뭐 겨털이나 그런 음모나 그다음에 손도 눈썹 야, 겨 100개는 너무 힘든데. 와. 뽑는데 와. 이게 왜 커트가 안 되냐면 모바일 검사의 원리가 우리가 마약을 이제 투약하게 되면 혈액 속에 이제 성분이 돌다가 네. 이제 그게 모근으로 가요. 네. 그럼 모근에서부터 이제 점점 이제 한 달에 1cm씩 멀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시기 추정 감정을 하려면 모근부터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부터 1cm, 네, 그다음에 1cm에서 2cm 구간 여기에 이제 마약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머리가
아주 긴 사람은 그럼 모근에서는 없다가 저 끝에서 발견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논문에 따르면 그 최장 1년까지 뭐 10cm죠. 그 정도까지까지 검출이 되기 때문에 처벌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드라마 더글로리에서도 사라가 막 탈색을 염색하고. 맞아. 이렇게 그렇죠. 막 그럼 안 나와요? 약 때문에 걸릴까봐. 그래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탈색의 원리가 그냥 색만 빼는 거지 그냥 마약 성분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탈색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물어보면 자기는 원래부터 탈색했다라고 한 6개월 전 사진도 또 보여줍니다. 증거인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탈색 자주 한다고. 혹시 여러분 그 2017년에 개봉한 송강호 중에 그 마야강 그 보셨죠?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영화가 이제 1970년대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이제 마야강으로 성장하고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그때 이 송강호가 이제 일본 교수, 그러니까 속칭 그 제조업자를 교수라고 하는데 그 교수한테 이제 제조 기술을 터득을 해서 굉장한 막대한 수익을 올리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검거되는 과정에서 제조 시설이 다 이제 파괴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1980년대에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실시하면서 사실 마약 이제 공백기가 발생할 정도로 이제 제조 기술업자들이 대부분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제가 재직했을 당시에도 뭐 공공연히 하는 말이 필로폰은 제조 시설은 없다 이제 국내에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 필로폰 제조 시설이 없는데 압도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는 마약류는 필로폰이잖아요. 그럼 필로폰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밀수 해외에서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제 밀수 수사와 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삼면이 바다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부산이나 인천같이 공항과 항구가 있는 곳에 이제 주로 필로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관세청에 탐지 요원분들이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서 과자 봉지처럼 생겼는데 안에 이상하게 알약 같은 게 막 들어있더라. 그러면 이제 개장해서 실제로 거기에 마약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세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22년 1월 그 통계인데 2021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류의 양이 1.2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그게 관세청에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적발된 게 그 정도 양인데 적발되지 않고 통과된 것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적발된 게 맞나요? 아니면 통관된 게 맞나요? 통과된 게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왜 그러냐면 그게 탐지하는 요원들의 숫자는 사실 한정돼 있는데 그 물량이라는 거는 계속 뭐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발이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게 밀수의 법정형 자체가 거의 뭐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그래도 밀수를 한단 말이죠. 왜 하는 것 같으세요? 돈이 많이 되니까 역시 돈이겠죠 뭐. 그렇죠. 돈이 됩니다. 돈이 얼마나 되냐? 거의 8배에서 10배 정도의 많이 나는 거. 원가보다 미국에서 그 필로폰의 도매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800원으로 뛰는 것처럼 거의 8배의 도매가가 뛰는데 그 도매가에서 또 소매가로 소분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밀수사범 사실 뭐 속칭 빠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외에서 마약을 한 5, 6개를 동시에 그냥 뿌립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통과된다는 생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보내면 계속 하는 게 수시로 이제 배송 트래킹 추적을 해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지금 4번부터 5번은 바로 이제 통관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한 2, 3일 걸리네? 그러면 그거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안 받아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나만 통과해도 그 5개 다 통과 안 돼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능적으로 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아 나쁜 놈들.